안녕하세요. 예. 자,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자, 오늘이 이제 5월달 개강이고요. 자, 오늘부터 이제 요약집 가지고 수업합니다. 그래서 요약집 준비 다 하셨죠? 우리 이제 작년 11월부터 11월, 12월, 그리고 1, 2월, 3, 4월. 세 과정이니까 반년이요, 반년. 반년을 기본서 가지고 이론을 공부를 했어요. 반년, 야, 이게 또 따져보면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반년을 공부했는데 별로 뭐 머리에 남은 건 없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쭉 우리가 3, 4월 달까지 이렇게 넓혀갖고 기본서 가지고 이제 쭉 공부했다면 이제부터는 좀 압축해갖고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약집이 딱 나왔으니까 하여튼 기본서 보다가 요약집 딱 보면은 너무 얄쌍해가지고 야 이거 항상 그래서 요약집 나오면은 저한테 여쭤보시는 게 요약집만 봐도 됩니까? 이거 맨날 물어본다 그랬죠. 그럼 제가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요약집이라도 보시라 그랬죠. 요약집이라도. 저 요약집이라도 제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법은 그 요약집 보시면은 이게 기본서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절대 요약 정리, 우리 예전에 체계도 특강할 때 체계도 같이 요약 딱 해갖고 써는 게 아니죠. 그냥 법조문 그대로. 요새 시험에 출제 경향이 법조문 다 물어봐요. 법조문. 그래서 법조문하고 익혀야 되니까 법조문 그대로 다 썼어요. 다만 기본서하고 차이점은 기본서에서 제가 수업 안 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 쓰잘데기 없는 것들 다 빼버린 거예요. 다 빼버리고 딱 수업할 거, 공부할 것만 딱 뽑아갖고 써놓은 거니까 하여튼 요약집 이거 3번 정도 읽었다. 공법 무조건 60 나옵니다. 그러면 수업 들으면서 제가 수업하면서 다 요약집 읽죠. 요약집 다 읽으니까 이번 과정, 다음 과정 수업 들으면 2번 자동 읽어요. 거기다가 자기가 혼자서 한 번만 읽었다. 그러면 자동 3번 읽게 돼요. 3번. 그래서 요약집 3번 읽었다. 자, 공법 40점이면 50점, 60점 다 맞을 수 있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요약집이라도 제대로 보세요. 그런데 나는 요약집 갖고는 성이 안 찬다 그러면 기본서 보셔도 상관없어요. 아니, 기본서 보는데 뭐 말리고 그러는 거 아닌데 기본서 대신 요약집 요거라도 확실하게 해도 얼마든지 60점이 뭐예요? 60점, 70점 다 맞아요. 그래서 요약집 나온 이후부터는 우리 이제 저 기본서는 잊어버리게 돼요. 기본서 어딘지도 몰라. 뭐 이미 저번 주에 그 기본서 과정 끝났다고 또 올라가서 책거리하고 그러면서 나 불질러버리고 막 그랬어요. 기본서 불질러버리고. 아무튼 그래서 요약집 나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요약집만 확실하게 하시면 돼요. 오늘 이제 수업 들어보시면서 아실 거예요. 요약집에 있는 게 우리 기본서에서 제가 수업하는 거 다예요. 요약 다 있으니까 하여튼 요약집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저 수업 계획서, 그 강의 계획서 받으셨죠? 안 받았어요? 네. 자, 5, 6월달 강의 계획서 8주 이렇게 걸쳐가지고 8주 동안 하고요. 그리고 이제 5월달부터는 문제 푸셔야 돼요. 문제풀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시험 공부, 교양 공부하는 거 아니죠? 시험 공부의 목적은 문제를 풀어갖고 정답 찾아내는 능력을 키워야 되니까 어제 3, 4월 달에도 이제 중간반 연습했어요. 근데 안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저 기출문제집 있죠, 공법은. 7, 8월 달에 또 문제집 나올 건데, 그거는 예상 문제고, 기출문제. 항상 문제 왕은 기출문제입니다. 이 기출문제가 그대로 60% 이상 반복적으로 또 출제가 돼요. 그럼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됐다.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1분 내 풀어갖고 맞출 수 있을까요? 못 맞춰요, 거의. 그래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그냥 틀리면 돼요. 틀리면 되고, 반복적으로 맨날 나오는 것들. 그 법마다 보면은 중요한 논점들이 있잖아요. 그 누가 봐도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출제가 돼요. 그런 거를 맞히면 돼요. 그런 거 맞히면은 60점 이상. 항상 이게 또 공법 하다 보면은 요새 모의고사 1회 때, 2회 때 모의고사 조금 쉽게 나왔어요. 이게 또 어렵게 나오면은 길을 바꿔갖고 좌절하고 또 그러니까 2회 때 모의고사도 그냥 다 익숙한 지문들. 근데 절대 본시험 가면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거 나오죠. 그런 것들은 잘 틀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새 또 2회 모의고사 보고 좀 점수 나왔다고 막 기고만장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럴수록 겸손하셔갖고 하여튼 기출문제집 제가 공법 기출문제집 지금 또 해설할 사람이 없어갖고 제가 시간 내갖고 혼자서 해설 강의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기출문제 보면은 올해 공법 기출문제집은 잘 나왔어요. 그 족보 기출문제집. 거기에 빈출 이렇게 써 있는 문제들은 꼭 아셔야 돼요.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만. 이 종전까지는 기출문제집 보면은 쓰잘데기 없는 거 2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기출문제도 중요한 게 있고 그지 같은 게 좀 지엽적인 게 있어요. 그 2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이 작년까지는 그런 것만 디립다 모아놔갖고는 기출문제집 볼 필요 없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올해는 그거 싹 걸러내고 아주 중요한 것들만 다시 싹 뽑아놨어요. 그래서 올해는 기출문제집이 상당히 잘 나왔으니까 공법은 그 기출문제집 구입하셔갖고 요약집 이거 이제 요거는 뭐 부담 없잖아요. 이제 요약 간단하게 이론 요약하고요. 자 문제 푸셔야 돼. 그리고 우리 기본서에도 뒤에 보면은 기출문제들 다 있죠. 문제집 문제 다 실려 있으니까 그걸 또 모르셨네. 기본서를 6개월에 했어도 그 단원마다 끝나면은 문제들 몇 문제씩 있어요. 그런 것들 다 풀어보셔야 돼. 계속 이제 문제 좀 많이 풀어보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학습들 싹 풀어보셨어요? 자 확인학습 이제 저번 주 내용 정비법 내용인데 자 쓰는 거 이거는 이제 오늘로 끝입니다. 근데 더 쓰고 싶어도 더 쓸 수가 없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쓰는 거 나가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이제 중개사 기출문제는 거의 대부분 기출문제집에도 있고 하니까 간평사라든지 다른 시험에서 물어봤던 기출문제 그런 것들 한 7문제 정도씩 이제 매주 미리 오셔갖고 그 7문제 푸는데 뭐 5분이면 충분하잖아요. 5분이면 아닌가요? 아무튼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지선다형으로 미리 오셔갖고 한 10분 일찍 오셔갖고 풀어보시는 식으로 하고요. 자 오늘까지 이제 쓰는 거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쓰라고 좀 진하게 나갔어요. 자, 하나씩 좀 봅니다. 1번 수용 환지 관리 처분 방법으로 제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 예정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된다. 자,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의 동의는 생략할 수가 있죠. 이번에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려면 주택단지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별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도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되고요. 3번에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사업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일 때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정비사업의 건물이나 토지를 양수, 산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사도, 아파트 사도 조합원이 안 된다. 그 말은 조합원지 양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양도가 제한. 다만 예외가 있죠.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의 소유를 10년 이상, 거주를 5년 이상 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양도할 수가 있죠. 그럼 4번 분양 대상자별 종전토지 건물의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를 기준으로 한 가격 요를 종전가 또는 종전주택 전용 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종전가 비싸거나 종전 면적이 넓다. 하나만 주면 한 개만 주면 큰 거 준다 그랬죠. 근데 요새는 대형 선호하는 거 아니니까 중형 하나, 소형 하나. 그래서 2주택이요. 그래서 이 중에서 1주택은 소형주택 전용 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하고요. 다만 60 이하로 공급받는 1주택 얘는 3년간은 못 팝니다. 3년간 전매를 제한. 그다음 5번에 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이죠.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 근데 하루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한다. 관리처분일 때는 이전 고시가 있은 때. 다음 날로 해제됩니다. 이거는 왜 해제가 돼요? 사업이 끝나서. 관리처분일 때는 이전 고시. 그리고 관리처분이 아니면 준공인가 고시가 나면 사업이 끝. 사업 끝났으니까 정비구역 해제. 해제가 되면은 조합도 해산된다. 자, 이게 작년 정답이죠. 그래서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다음 6번, 이거는 또 재작년 기출이죠. 시행자는 공사하려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 토지의 분할 절차를 거쳐갖고 관리처분 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전 고시. 그다음 7번. 자, 옳은 것을 모두 오르시오. 자, 옳은 거는 1번, 5번, 7번, 9번, 11번. 1번, 5번, 7번, 9번, 11번. 자, 틀린 것만 한번 쭉 볼게요. 자, 2번.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 지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3개월 내 신고가 아니고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가 있고요.
3번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날부터 3년이 아니고 2년이 될 때까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안 하면 의무적으로 해제합니다. 자, 의무적 해제 사용 간단해요. 추진위원회 나오면 2년, 안 나오면은 3년. 이 간단한 거를 틀려요. 추진위원회 나오니까 2년. 또 4번 재건축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가 부대 복리설, 오피스텔 건설 공급하거나 거기까지 좋았어. 오피스텔까지. 그런데 환지로 공급, 거기 틀렸죠. 재건축은 환지 방법이 없습니다. 5번은 맞고요. 6번. 자,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 자, 시기하고 총회에서는 맞는데 뭐 틀렸어요? 원칙은 정관이 아니고 경쟁입찰이죠. 경쟁입찰. 조합은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자 선정. 다만 조합원 100명 이하 소규모 사업일 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예외가 있고요. 7번은 맞고 8번. 자, 임원이 결격에 당해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였음에 판명되면 당연 퇴임하고 여기까지 좋았어. 당연 퇴임. 근데 퇴임 전의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상대방 신뢰보 유효입니다. 9번은 맞고요. 10번 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시장원수 등에게 사업시행계획 인감한다. 맞았어요. 그런데 뒤에 중지할 때는 신고한다가 아니죠. 변경할 때도 인가, 중지할 때도 인가, 폐지할 때도 인가. 똑같이 인가받습니다. 항상 뒤에가 문제네. 11번 맞고요. 12번 너무 좁은 토지 건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 청산할 수 없다? 있습니다. 현금 청산할 수 있다. 특히 정비구역 지정 후에 토지를 분할해서 취득, 그걸 뭐 한다고 그래요? 지분 쪼개기. 이런 경우에는 분양 대상에서 제외. 그 다음 13번 대지너물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에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니죠? 취득은 다음 날, 이전고시 다음 날 분양받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 또 14번에 청산금 지급받거나 징수할 권리. 우리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5년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5년이요? 이전고시 1부터가 아니고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약집 보겠습니다. 요약집. 자, 요약집 3페이지 피세요. 맨 앞에. 자, 이제 요약집으로 하니까 공법에 이제 부담이 많이 없어졌죠. 야, 이게 뭐 책이냐, 이게 얄쌍해갖고, 이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여태까지 기본서 하면서, 우리가 반년 동안 기본서에 또 공들여갖고 작업 엄청 해놨죠. 그냥 기본서 보면, 누가 보면 엄청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알아요. 막 꼭 그렇게 화사할 수가 없어, 기본서가. 자, 그런데 요약집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이제 또 막막해.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 또 열심히 작업해야죠. 별표 치고, 동그라미 치고, 밑줄 치고. 그래서 이거 하여튼 시험 볼 때까지 이제 5달 정도 남았어요. 시험 볼 때까지 공법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거 체계도 하고 요 요약집 요 2개만 해도 다 나. 뭐 공법만 우리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법만. 다른 거 하면 특히 민법, 개론, 뭐 개론, 학개론, 학을 띄는 개론 거 이런 거. 그런 것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니까 공법은 많이 부담을 덜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집하고 체계도 이제 전체적인 거 체계도 그거 갖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럼 일단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 실력을 이제 보여줘야죠. 자, 공법은 어떤 과목이요? 무슨 법이다? 공법. 공법 하니까 다른 학원에서 공시법에서 시자 빼면은 공법이래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고. 하여튼 공법은 규제법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 이 부동산에 대한 각종의 공익이 있어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국민의 부동산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법. 한마디로 규제법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규제를 가하는 주체가 그 3페이지에 딱 중간에 나오는 사람들. 행정청이죠. 행정청 또는 행정기관. 그래서 항상 우리 공법의 주인공은 누가 되느냐? 행정청입니다. 행정청이죠. 그래서 이 행정청이라는 걸 모르고는 절대 공법을 공부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행정청 하면은 크게 2명 있습니다. 누구 얘기요? 행정청 하면은 국가와 지자체. 행정청 하면은 국가와 지자체입니다. 자, 국가를 중앙행정기관. 우리 공법에서 누구예요?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을 국가라고 할 수도 있고요.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지자체, 지방행정청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종류가 두 개죠. 이원화돼 갖고 광역지자체가 있습니다. 넓은 지자체. 광역지자체 하면은 정확하게 5개.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근데 특별자치시, 세종시, 특별자치도, 제주도 얘들은 특징 밑에 기초가 있다 없다? 없다. 기초가 없으니까 광역 기초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능이 되니까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다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 논점으로 물어보고 그런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그냥 기로만 지니까 가로 묶어갖고 생략하셔도 무방해요. 그러면 그 광역지자체 얘들은 다 써주면 길어지니까 줄여갖고 뭐라 그래요? 간단하게 시도 이렇게 쓰죠. 시도. 그래서 시도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여자들을 시도지사, 광역지자체장, 시도지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지자체, 특별시 안에는 자치구 있어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이런 자치구. 우리 서울특별시는 구가 총 몇 개 있다고 그래요? 25개 있다. 그래 25개. 엄청난 거예요. 금천구 같은 뭐 25개 자치구로 구성된 게 특별시. 근데 광역시, 우리 인천광역시 같은 광역시 안에는 자치구도 있고 군도 있어요. 이게 특별시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광역시 안에 군도 있다. 이거 대표적으로 어디 있어요? 여기 바로 옆 동네. 인천광역시 강화군. 그럼 인천광역시는 구도 있죠. 구. 뭐 서구, 뭐 연수구 이런 구 몇 개 있어요? 서울은 알면서 또 정작 살고 있는 인천은 또 모르시네. 자, 아무튼 저도 몰라요. 그래서 인천광역시는 광역시는 구도 있고 군도 있다. 이게 특별시하고의 차이점. 그 다음에 경기도 옆 동네, 경기도 같은 도읍 밑에는 시와 군이 있습니다. 경기도 뭐 김포시, 연천군 뭐 해갖고 시군. 그래서 시군 자치구, 그거를 기초지자체, 시군구.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이 기초지자체 장이 되죠. 그래서 그대로 위계질서가 돼요. 가장 상급 행정청이 국토부 장관, 다음이 시도지사, 다음이 시군, 구청장. 딱 위계질서고요. 그래서 시군에 걸친다 그러면은 권한자 누가 되는 거예요? 시군 위에는 도가 있죠. 도지사가. 시도 위에는 국토부 장관,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 다 위계질서로 찾아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법에서 보면은 이제 권한자 물어보는 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논점이에요. 누가 지정하고, 누가 수립하고, 누구한테 가서 허가받고, 인가받고 이런 권한자 갖고 물어보죠. 그러면 그 시군구청장 기초,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받는 거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받는 거 한 개라도 얘기해 보시면 한 개. 건축허가 대표적으로 건축허가 원칙 누구한테 가서 받는다? 시군 구청장. 그럼 그 위에 시도지사, 우리 공법에서는 제일 많은 권한자가 돼요. 그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대부분인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거 자, 많이 있어요. 한 개라도, 역시 한 개라도 얘기해보면 한 개. 아우 그놈의 한 개가 그렇게 어려워. 저 투기과일주의죠. 오늘 문제에서 나왔던 투기과일주의. 그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까지. 그랬어요. 아무튼 그래서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도 시도지사, 대부분 권한자는 시도지사가 돼요. 이유는 우리 지자체, 지방자치라고 그랬죠. 자치권을 갖는 지자체장, 즉 국가의 감독 승인 필요 없어요. 스스로 관할 구역을 통치해 나간다. 이 자치권을 갖는 지자체장 하면 원칙 누구다? 시도지사. 그래서 시도지사가 가장 많은 권한을 갖게 돼요. 근데 시도지사 하나 더 있죠. 도지사 밑에 시,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는 따로 뭐라 그래요? 대도시. 대도시의 시장도 자치권을 줘서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 사람들이 자치권자, 결정권자가 돼서 가장 우리 공법에서 많은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장. 행정청 싹 한번 훑어봤고요. 그럼 이제 우리 공법은 단일법이 아니고 민법 같은 단일법이 아니고 6개 개별 법을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공부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법, 국토법이죠. 그래서 국토법도 한지 오래됐어요. 한 2달 만에 보니까 가물가물하네요. 그래서 다시 옆에 그 왼쪽에 보면은 파트 1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얘가 정확한 이름이요. 국토하면은 전 국토입니다. 전 국토를 일단 뭐부터요? 계획. 어떻게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지 계획부터 수립, 선계획. 그리고 계획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국토를 이용 개발하자, 후개발. 선계획, 후개발, 체계에 관한 법을 우리가 국토법이다라고 하고요. 모든 부동산법의 베이스가 되는 제일 중요한 법. 그리고 공법 딱 1번부터 12번까지 앞에 쫙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 우리 시험 볼 때
1번 맞추고 2번 맞추고 그래야 자신감이 팍팍팍 생긴다 그랬죠. 근데 거꾸로 어떻게 돼? 1번 모르고 2번도 모르고 야 그러면은 있든 요만큼 있든 자신감도 없어져 갖고 망치는 거예요. 당황하고. 그래서 항상 공법에서는 요거부터 확실하게 정보를 하셔야 돼요. 국토법 제일 중요합니다. 국토법 잡히면 나머지 하지 말라 그래도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국토법이 가장 중요하고요. 내용도 제일 많아요. 그래서 밑에 깔끔하게 선계획 후계발 그려놨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서 그 옆에 이제 보시면은 밑에 용어정이라는 거 나오죠. 용어정 옆에 보세요. 매년 나옵니다. 매년. 체계에서 용어까지 같이 한번 쌓아 묶어가지고 훑어보겠습니다. 이 선계획 파트만 보죠. 일단 토지를 이용개발, 이 국토를 이용개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계획 중에서 가장 먼저 광역도시계획이 나오게 되죠.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그럼 광역도시계획이든 광역계획권이든 이 앞에 광역자가 붙습니다. 광역 넓은 지역인데 우리 국토법에서 광역이라고 할 때는 의미가 있죠. 광역하면은 한 개가 아니고 2개 이상. 관할구역. 관할구역 하면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저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하나의 계획권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갖고 우리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 딱 2개 관할구역을 묶어서 계획권 지정했네요. 그럼 이름이 뭐가 돼요? 광역계획권. 2개 이상 관할구역을 묶어서 계획권을 지정하고요. 이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2개 이상 도시 간의 기능을 분담하는 거예요. 기능을 잘 분담해서 발전시켜보자. 이런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합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수립한다? 아니죠. 얘는 뭐가 지정이 돼야?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따로 지정을 했을 때만 수립하는 특수계획이라고 그래요. 특별한 계획이고. 자, 이에 반해서 일반적인 계획, 우리 국토라면은 빠짐없이 수립되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이 되죠. 하여튼 우리 국토법에서 이 도시군 이 말 계속 나옵니다. 도시군. 자, 일단 도시군 하면은 관할구역 어디 얘기요? 특별시, 광역시, 시. 저기 개발된 도시. 근데 군은 시골이니까 그냥 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특별자치시 세종시하고요. 특별자치도 제주도도 들어가는데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각각 하나 논점 아니라고 그랬죠. 이하에서는 그냥 가로 묶어갖고 생략. 그래서 도시군 하면은 관할구역 4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자, 글졌다 갖고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요.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 뭐 하려고 수립해요? 관할구역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개발, 보존하기 위해서 수립한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수립한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특광시군 4개 속하지 않는 지역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는 다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광역시. 그래서 특별시 아니면 광역시 아니면 시 아니면 군. 무조건 4 중에서 하나에 딱 걸리는 거니까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도 궁극적으로는 전 국토에 빠짐없이 다 수립이 돼요. 근데 다시요, 도시군 계획은 종류가 2가지.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그리고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자, 다시 2가지 계획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일단 용어부터 한번 보면 자, 도시군 기본계획, 기본. 도시군 관리계획, 관리. 자, 기본하고 관리 빼버리니까 뭐만 남아? 도시군계획. 그래서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합쳐가지고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계획이라고 하죠. 그럼 도시군계획이 뭐야? 딱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그러면 돼요? 일단 도시군계획 어디에 수립?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계획인데 종류가 2개.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뭐 100장. 그럼 일단 도시군 기본계획. 얘도 도시군에 있으니까 도시군,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자,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이 기본 잡는 것도 다 요거 발전발, 장기 발전발. 그래서 관할구역의 지역의 특성, 산과 강 이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관할구역의 토지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합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다 뒤에 말 같네. 다 뭐만 해준다? 장기 발전방. 장기적인 토지용 개발의 목표. 이 법에서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라고 하고요. 그럼 정책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정책 계획 이 2개는 수립이 돼서 직접 국민의 토지 소유권을 규제하는 효과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구속력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좀 유식하게 비구속적 행정계획. 우리한테는 아무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다. 아무 우리한테 효과가 없으니까 이 두 개 알아야 돼요. 몰라도 관계없어요. 몰라도 상관없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냥 쭉 모르시고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이 공법이라는 걸 공부하면서 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문화적 충격 이런 게 다 있었구나. 그래서 이 두 개는 비구속적이라서 출제 비중도 그닥 크지 않아요. 합쳐갖고 한 문제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정작 제일 중요한 계획은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 자, 얘도 의한 풀어보면 도시군 했으니까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특광시군을 얘는 뭐 하는 계획이다? 관리한다 그래. 관리한다는 거를 풀어갖고 얘기하면 관할구역의 토지를 구체적으로 개발하고요, 정비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수립한다 그래. 개발, 정비, 보전. 그럼 개발은 새로 개발. 그 엊그제 신도시 지정해갖고 개발한대죠. 그래서 신도시 개발. 그럼 정비는 뭐예요? 정비한다. 정비. 고치는 건데 우리 이제 공법 배웠으니까 정비하면은 재개발이라지. 재개발 사업 이런 거를 무슨 사업? 정비 사업. 그걸 여태까지 모르셨구나. 아무튼 자, 새로 개발, 재개발. 그래서 개발하거나 보존이 필요한 보전. 그럼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한다. 이걸 두 글자로 집행이라고 그래. 집행을 하기 위해서 수립한다라고 하고요. 집행과 관련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은 수립이 됐다.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효과가 발생.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쓰게 규제. 행위자 난다 그래. 또 내 땅 팔기 싫어도 강제적으로 뺏어가. 수용. 이런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구속력이 발생하니까 구속적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우리한테 효과가 있는 도시군관리계획 얘는 우리 알아야 돼요. 몰라도 관계없어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얘가 토지계획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서도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무조건. 그래서 가장 중요한 토지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 그러면 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관할구역의 토지를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 집행에 나오는데 아무거나 개발하고 정비하고 그런 거 아니죠. 철저하게. 자, 요 위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을 위에다 썼으니까 이 두 개를 상위계획이라고 그래요. 상위계획. 상위계획에서 제시해준 각종의 토지 정책들이 있어요. 뭐 교통, 환경, 경관, 산업, 정보통신 등등 각종 정책을 일단은 결정부터 하는 거죠. 주민의 의사라든지 예산 이런 것들 고려하고 이 중에서 뭐를 할지 결정해 놓고 구체적으로 집행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일단 이 결정하는 내용 6개. 자, 이게 시험에서 딱 물어보기 좋은 논점이죠. 첫 번째 논점. 자, 결정하는 내용 6개 있죠. 1번. 자,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요. 2번은 용도 구역이라고 그래요. 용도 구역. 근데 용도 구역은 독자적이라서 법조문에서는 이름으로 쭉 나열을 해줘요. 개발 제한구역, 도시 자연공구역, 시가와 주정구역,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구역까지. 그럼 일단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다 뭐를 결정해 준다? 용도를 결정한다 그랬죠. 용도라는 말의 의미는 쓰임새, 토지의 쓰임새. 행정청의 계획으로 이 땅을 이렇게 써라. 쓰임새를 정해주는 것을 지역지구 구역을 지정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전국토에 빠짐없이 가장 기본적인 쓰임새. 개발할 땅, 농사지을 땅, 보존할 땅. 가장 기본적인 쓰임새를 정해주는 것을 용도지역. 그리고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충하기 위해서 일부 토지의 추가적인 쓰임새를 정해주는 것을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항상 추가적인 거예요. 독자적인 게 아니라서 우리나라에서 용도지구만 하나 딸랑 지정된 땅은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무조건 우리나라에 있는 땅이라면은 뭐가 지정이 되고 용도지역. 이게 전국토에 빠짐없이 다 지정. 그리고 필요하면 일부 토지에 또 추가적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게 용도지구. 그래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충해주는 역할밖에 안 되죠. 그 다음 용도구역은 2번에 따라서 쓰니까 지역지구 관계없어요. 독자적인 쓰임새, 독자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정한다라고 하고요. 그럼 땅에다가 지역지구 구역,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서 지정. 그럼 이제 효과. 이 용도대로만 토지를 쓰도록 규제하죠. 내 땅인데도 내 마음대로 못 쓰는 거예요. 그거를 네 글자. 행위제 안 한다고 그러죠. 행위제. 토지 이용을 제한합니다. 이 용도에 맞게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규제. 그럼 가장 기본적인 거 이 용도지역. 자, 용도지역이 지정이 됐어요. 행위제한. 무슨 제한이요? 용도지역 지정됐다. 행위제한 3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딱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제한하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적용하는데, 용도지구는 주로 건축을 제한해. 건물의 높이, 구조, 외관, 건축 제한을 통해서 용도지역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럼 용도구역, 얘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아예 따로 정합니다. 행위 제한을 아예 따로 정해서 독자적인 목적을 달성하자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다 그래요. 그럼 기반 시설, 소위 인프라,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학교, 공원 이런 기반 시설을 설치할 때도 다 계획으로 정해서 계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 설치하는데 아무데나 도로 설치하는 거 아니죠. 도로의 위치, 규모, 종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차로의 도로를 언제부터 설치할지, 이런 기반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합니다. 결정하면 그때부터는 이름이 딱 바뀌어버려요. 이제 기반설이 아니고 결정하면 그때부터는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그래서 용어가 이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결정하기 전에는 그냥 무슨 설이냐, 기반설. 도로 같은 게 다 기반설인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도시군계획시설. 그리고 결정한 이 도시군계획시설을 구체적으로 설치하는 사업합니다. 그거를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줄여갖고 시설사업. 자, 이 시설사업 시행해서 관할구역에 도로도 놓고 전철, 철도도 놓고 각종의 기반시설들을 체계적으로 설치를 해나가게 되죠. 그 다음 네 번째, 신도시 개발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 구도시 재개발하는 사업을 정비사업.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이것도 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 또 세 개가 나요. 시설사업이 있고 개발사업이 있고 정비사업. 각각의 사업들 다 대규모 사업들인데 이 세 개 사업의 공통점은 뭘까? 세 개 사업의 공통점, 다 도시군관리계획을 집행하는 사업이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한 것을 구체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사업으로서, 그래서 얘들을 또 합쳐갖고 부를 필요가 있으니까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합쳐갖고 무슨 사업?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그러죠.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그래서 얘가 작년 공법 1번 문제 아니야. 도시군계획사업 3개 찾아라.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거 3개 사업 찾는 거, 이게 1번 문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였을까? 막 그렇게 못 맞힐 정도로 어렵고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용어도 우리 쭉 비스무리한 거, 앞대가리에 도시군 시작하는 것들 계속 나오죠. 6개 있다고 그랬어요. 6개. 그 6개는 또 귀신같이 알죠. 도시군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계획 시설,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도시군계획 사업까지, 이 6개 용어들 다 앞대가리 도시군 해가지고 비스무리한 것 같은데 다 다른 말이라고 그랬죠. 다 다른 용어들. 그래서 처음에 작년 또는 올 초에 이거 할 때, 야 이게 뭐냐, 멘붕, 딱 문화적 충격 엄청 났는데, 야 그래도 반복해갖고 지금 4번 5번째 하니까 이제 구분되죠? 안 되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용어들, 이게 국토법은 용어 싸움이 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거의 차이점, 변별력 있는지 이거 물어본다면 그대로 시험에서 꼬박꼬박 물어보니까, 하여튼 용어들, 공법은 첫 번째도 용어, 두 번째도 용어 싸움입니다. 그럼 이 도시군계획사업 3개 중에서 우리 국토법에서 절차를 직접 규정하는 거는 뭐만? 시설사업. 얘만 국토법에서 절차를 직접 규정. 개발사업은 개발법, 정비사업은 정비법.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정비법에서 각각 따로 규정. 그래서 개발법, 정비법은 다 원칙은 국토법의 내용인데 따로 그냥 빼는 거니까 국토법의 부속법이라고 그래요. 하위법에 불과하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5번째, 관할구역의 일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하고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 그럼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구단위 계획, 이 앞에 지구자 붙었어요. 지구의 의미는 뭐예요? 지구를 떠나라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일부. 관할구역의 일부를 지칭할 때는 지구자 붙이죠. 일부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수립 범위의 차이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의 전부에다 수립하면 그냥 무슨 계획이냐? 인천광역시 도시군관리계획. 근데 인천광역시 너무 넓죠? 그러니까 인천광역시의 일부인 우리 학원 있는 동네, 여기가 무슨 동이야? 아주 이름 죽이죠. 왕길동.
왕길동에다가만 도시군관리계획 수립했어요. 그러면 따로 구분해서 뭐라 그래요? 왕길동 지구단위계획. 그래서 관할구역에 전부에다 수립하면 도시군관리계획, 일부에만 수립할 때는 이름을 따로 지구단위계획. 그래서 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서 관할구역 일부를 체계적으로 관리,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해 나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입지 규제 최소구역.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에다 수립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입니다. 자, 얘가 이제 6번인데, 그럼 얘는 일단 본질 알아야죠. 작년에도 그냥 단독 한 문제인데, 입지규제 최소구역, 얘도 본질은 뭐요? 용도구역이에요. 용도구역. 용도구역인데 여기다 써놓은 게 아니고 6번에 따로 빼놨다. 이유는 종래 용도구역, 개발 제한구역 이런 것들은 이름대로 개발을 제한 못하게 하려고 정하죠. 거꾸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입지, 건축 규제를 뭐 해준다고요? 최소. 다 풀어주는 거예요. 충수규제, 충수제한 이런 거 다 풀어갖고 100층짜리 건물도 지으면서 집중적으로 개발, 즉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 개발하려고 정하는 용도구역을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래서 예전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좀 개발할 수 있게끔 지정하는 용도구역이요. 그래서 한시적이라고 그랬죠. 딱 올해까지 2019년 올해까지만 효과가 있어요. 12월 31일부로. 그럼 내년 되면 2020년 되면은 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없어지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재수없게 올해까지 다 공부해야 돼요. 올해까지만 효과를 한시적으로만 갖습니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까지.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용도구역이니까 행위 제한을 따로 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행위 제한을 따로 정하려고 수립하는 계획. 그게 무슨 계획이에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되죠. 그래서 요거까지, 자, 6가지로 다 결정해 놓고 집행합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내용 5개 물어보기 좋으니까 일단 아글자 따갖고 용용기도지입, 용용기도지입. 자, 올해는 이렇게 이제 6개 외웠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제 용용기도지 이걸로 딱 끝내. 입이 빠져. 용용기도지. 그래서 내년부터는 뭔가 또 섭섭해요. 막 섭섭해지고 그러는데, 아유, 우리는 뭐 올해 시험 끝나고 올해 시험 다 합격하고 끝날 거니까 내년 걱정할 필요 없죠. 자, 아무튼 그래서 용용기도지입 올해는 6개입니다. 자, 교재 한 보죠. 여기까지. 요거 갖고 이제 선계획 파트 확인하는데, 일단 그 3페이지에 맨 위에 보세요. 그 목차 해가지고 제가 20회부터 29회 딱 10년이에요. 10년간 목차별로 기출 횟수, 기출 빈도를 쫙, 그 매년 업데이트하면서 그 드럽게 손 많이 가요. 일일이. 그래서 이 매년 업데이트 해갖고 그렇게 써놨는데, 그거 왜 써놓겠어요? 뭐가 더 중요한지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어디서 시험에 집중적으로 나오는지. 한 번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거 디립다 그냥 어떻게 그 독서실에 독서실에 그 구석탱이 딱 공부하면서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열심히 공부해갖고 막 옆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와, 너는 그런 것도 아니야 막 놀랠 노짜요. 그런데 시험 보면 점수는 그냥 바닥을 기어요. 그게 효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시험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교양 공부하는 거예요. 교양 공부. 그래서 우리 시험 공부는 시험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실하게 공부해갖고 맞히는 게 제일 잘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 계획들 한번 봐요. 이 토지 계획들 쭉 있는데,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 광역도시계획은 10년간 딱 몇 번 나왔냐? 4번 나왔어요. 그게 요새 26, 27, 28, 29 해갖고 요새 물어봐서 그런 거지, 10년 동안 딱 4번 나온 거예요. 4번.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밑에 도시군 기본계획도 10년간 몇 문제요? 4문제. 4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광역도시 도시군 기본계획은 합쳐갖고 8문제니까 한 문제 나올까 말까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은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10년간 몇 문제? 13문제. 거의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건.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용도 지역지구고요. 얘는 10년간 몇 문제요? 28문제. 거의 3문제씩이에요. 3문제. 엄청난 거예요. 특히 용도지역 2문제.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번갈아 가면서 한 문제 나올까 말까 그런 거고, 용도지역은 그냥 무조건 2문제. 작년, 재작년 계속 2문제. 그래서 우리 공법에 제일 중요한 제도, 맨날 제가 강조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용도지역. 모든 공법상 토지규제의 출발점, 용도지역. 그래서 용도지역을 알아야 용도지구, 용도구역, 뭐 지구단위계 모든 공법이 다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놈의 용도지역 그냥 맨날 강조를 해요.
그 용도지역,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도관, 농자, 용도지역 몇 개 있어요? 21개 있죠. 21개. 아직 이 반년을 해도 이게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른다며. 그래서 용도지역, 하여튼 그놈의 용도지역을 딱 용도지역이 잡히면 용도지역을 알기 전하고 안 후하고 공법을 보는 눈빛이 달라진다 그랬죠. 눈빛을 다 회피해요 지금. 자, 아무튼 그래서 그 정도로 용도지역이 제일 중요한 거고 제일 기본이고 시험에서도 제일 중요하니까 2문제씩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도시군 계획 시설, 얘도 21개니까 그냥 무조건 2문제씩 나온다. 완전 중요한 거예요. 도시군 계획 시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은 10개니까 딱 그냥 꼬박꼬박 한 문제씩이고, 그 밑에 개발행 효과도 19문제니까 거의 2문제씩 나온다 그죠? 그래서 좀 국토법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제일 중요한 제도, 도시군 관리 계획, 용도 지역,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 개발행 허가, 이런 것들이 국토법의 핵심 제도다. 딱 개념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맨날 수업하는 순서가 뭐예요? 얘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죠, 이거. 그러니까 이거 할 때 보면은 이미 어떻게 돼요? 이미 이제 멍 하는 거죠, 멍. 그래서 정작 중요한 거 할 때는 비몽사몽.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는 이거부터 확실하게 보면 이거부터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하는 거지, 그냥 순서대로 한다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중을 딱 따지시라고. 그래서 그 이제 그 목차별로 기출 횟수들 싹 써놨으니까 이런 거 딱 보면 어때요? 요약집 참 신경 써갖고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갖고 만들었구나,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아요? 다 하나를 교재를 만들어도 하여튼 잘 만들어요. 자, 그다음에 밑으로 갑니다. 자, 밑에 용어 정의. 자, 용어 정의. 그 옆에 보시면 20회부터 29회까지 그냥 매년 나옵니다. 매년 우리 공법 딱 1번 문제. 그래서 광역도시계획부터 한번 보죠.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거비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 자, 이것도 또 치사하게 광역시의 장기발전 방향, 그럼 틀려. 광역시가 아니고 광역계획권. 그다음 2번, 아니 두 번째, 도시군계획. 자, 도시군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가로 묶어갖고 생략합니다. 예, 생략. 시 또는 군, 그 앞글자에 또 하나 치면 특, 광, 시, 군, 특광시군, 요거를 줄여갖고 도시군, 특광시군인데 가로에 군,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거기다 붙여. 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의미는 광역시에 있는 군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왜 아니요? 특광시군 할 때 특광, 광자가 뭐요? 광역시. 광역시가 도시군 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천광역시 딱 있으니까 인천광역시가 도시군 계획 수립하는 대상이고, 인천광역시 안에 있는 강화군, 이거 따로 도시군 계획 수립하는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광역시 자체가 대상. 그러면 우리 시하고 군은 어디에 있는 시군을 얘기할까? 특광시군이라고 할 때 시군은 도에 있는 시군이죠. 도 안에 있는 시군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다시고 위에 행정청의 위계질서 와보세요. 행정청 위계질서, 광역지자체 하면은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뭐요? 도의 원래는. 그런데 도는 우리 경기도 같은 거, 도는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너무나 넓어지는 거죠. 범위가 너무나 넓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가 아니고 도 밑에 있는 시와 군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특광시군, 그거를 세 글자로 줄여갖고 도시군.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 동원함, 계획과 도시군 관리 동원함, 계획으로 구분한다. 그럼 밑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광시군, 이제 그렇게 읽어도 되죠?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조합계획이다. 거기까지. 그럼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래. 종합계획이라는 거는 다 들어간다 그러죠. 종합적인 발전 방향 제시니까 얘를 그래서 좀 유식하게 영어로 마스터 플랜이라고 그랬죠. 마스터 플랜. 그 도시의 발전 방향 다 제시하는 마스터 플랜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 다음 도시군 관리계획. 역시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 몇 줄?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 그걸 두 글자로. 집행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등등등 쫙 열거가 되어 있는 것들이 다 정책입니다. 각종의 정책에 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즉 각종의 정책을
6가지 결정해놓고 구체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계획이다. 집행. 그래서 얘는 집행하는 거, 실행하는 거니까 영어로 뭐라고요? 액션 플랜이라고 그랬죠. 액션 플랜. 그래서 마스터 플랜, 액션 플랜. 영어로 하면은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집행 계획으로서 저 결정하는 내용이 단순하게 물어봐요. 그 앞글자 그대로 따면 용, 기, 도, 지, 입. 이놈의 용, 기, 도, 지, 입은 그냥 마르고 닳도록 하는데 물어보면 또 틀려요. 특히 제일 잘 물어보는 게 이거죠. 용도구역. 용도구역 이름 딱 장난쳐갖고 물어보니까 이제 용도구역 이름들 다 외웠어야 돼요. 개자는 개발 제한구역. 이게 그냥 단골 메뉴. 개발 밀도 관리구역 해서 틀리게. 개발 제한구역. 도 이제 도 외워야죠. 도시 자연공원 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개도시수. 그래서 우리 기본 서면은 용도구역 그 앞에 동그라미 2번 앞에다 용도구역 딱 별도로 써가지고 용자를 동그라미 쳐갖고 완성했는데 그럴 필요 없이 번거로우니까 그냥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놨어요. 용용기도지입. 그 밑에 지구단위 계획 봅니다.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적 그게 어디요?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적이란 특광시군 관할구역.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일부 동그라미 일부 그 전부 그러면 안 돼요. 관할구역 전부가 아니고 일부에 대하여 딱 끊고. 자,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니까 기능이 증진됩니다. 그리고 미관을 개선시켜 주니까 환경도 좋아져요.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게끔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 거기다 붙여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목적. 자, 관리한다 앞으로서 얘기하면 뭐예요?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 그래서 그 일부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 정비, 보전. 아니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도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관리. 그래서 일부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하여 딱 끊고. 자,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그 지구단위 계획의 의의는 그냥 매년 물어보는데 길어가지고 우리가 끊어서 읽었어요. 중간에 목적은 이제 알았네요. 그 일부 지역을 뭐 한다고요? 체계적으로 관리, 개발, 정비, 보전하려고 수립. 그럼 이제 앞부분하고 뒷부분 연결해서 딱 읽으면 간단한 지구단위 계획 의의가 되죠. 자,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다가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O, X. 오죠.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앞부분 일부에다 수립할 때는 이름만 따로 뭐라 부르겠다.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따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토지의 앞에서 가로 열고 토지의 이용 그리고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서 가로 닫고. 그럼 토지용부터 그 제한까지 그거를 네 글자로 행위제한. 토지용,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을 행위제한이라고 그러죠. 행위제한. 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 최소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인데요. 자, 얘도 본질은 무슨 계획이라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거죠.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까지 일단 봤고요. 그 기반설부터는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 자, 요거 그냥 그대로 두세요.